안녕하세요. 건행머썸TV 공인회계사 천승후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관세사 2021년 기출문제 중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는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관세사 2021년 기출문제 중 두 번째 유형, 즉 공부는 했는데 시간이 다소 걸리는 유형의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41번 재고자산 감모손실, 평가손실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다음은 2001년 기말상품과 관련된 자료입니다. 감모손실,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 환입을 매출원가에서 조정을 할 때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기초잔액이 100원이 이미 존재한답니다. 상당히 중요한 정보죠. 자, 이때 2001년 감모손실, 평가손실 또는 평가손실 환입이 매출 원가에 미치는 순영향은 어떻게 되겠느냐. 자, 먼저 감모손실 금액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죠. 장부상 재고는 200개인데 실제 재고는 180개 뿐이 안됩니다. 20개가 비어있죠. 곱하기 한 개당 원가 10원 하면 감모손실은 200원이고, 다음 평가손실 한 개당 원가 10원짜리가 9원짜리가 됐네요. 한 개당 평가손실은 1원이고 곱하기 실제 수량하면 180원이 나오는데, 얘는 기말 현재 시점까지 누적된 평가손실, 즉 기말 재고자산 평가충당금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당기분 평가손실 금액이 아니고요, 기초 평가충당을 뺀 80원만 당기분 추가되는 평가손실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모손실 200에다가 평가손실 당기분 80원을 더해준다면 비용 합계 금액은 280원이고 이 금액이 매출원가에 가산되는 금액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매출원가 280원 증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매출총이익률법과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12월 1일 화재로 인하여 창고에 남아있던 재고자산이 전부 소실되었고 모든 매입 매출 외상이익이 되겠고요. 이용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매출 총이익률 30%이니 원가율 70%가 되겠죠. 이때 화재로 인한 추정 재고 손실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밑에 정보가 이제 쭉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 매출액 금액이 안 줘졌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을 구하기 위하여 관련된 자산, 매출채권, T폼을 분석해 줘야 되겠고, 매출액이 없는 상태인데 매출 할인 200원이 제시가 되고 있네요. 객관식 문제집 풀 때 이럴 경우에는 매출 할인 200원을 무시한 상태에서 구한다면 바로 그 금액이 바로 매출 금액이 계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매출액을 구하기 위하여 매출채권 T폼 기초 매출채권 3,000원이고요. 12월 1일이 기말인데 요게 이제 대변 쪽에 2,000원이 반영이 되겠죠. 또한 매출채권 현금 회수액 매출채권의 감소 대변 쪽에 기입을 한다면 대차 비교에 의해서 매출채권 차변 증가한 금액이 곧 대변 매출액이 되겠습니다. 99,000원이고요. 여기에다가 원가율 70% 곱하게 준다면 매출원가는 69,300원이고 차변 기초 재고 1,000원 그리고 매입액 8만원 요거 대차 비교해 주면은 일단 기말 상품 재고 금액이 11,700원인데 또 하나 중요한 정보, 매입액 8만원 속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의 미착 상품 100원이 포함이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 11,700원 속에도 미착 상품 100원이 포함이 되어 있을 터인데, 자, 이 미착 상품은 화재가 발생된 게 아니죠. 그래서 화재로 인한 추정 재고 손실 금액은 100원을 뺀 11,600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다음 무형자산 재평가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2001년 초 무형자산인 산업재산권을 취득을 했는데 원가가 100, 내용연수 5년, 잔존가치 없고 종해법입니다. 그럼 바로 보자마자 1년분치의 상각비용은 20만원이죠. 재평가 모형을 적용을 하고 있고 2001년 말 공정가치 78만원이고 2002년 말 공정가치 61만원입니다. 자, 중요한 정보, 산업재산권 평가와 관련하여, 즉 재평가와 관련하여 이 뜻이지, 상각비용은 이건 평가와 무관한 겁니다. 아무튼 평가와 관련하여 2000년도 당기손익과 기타 포괄손익은 각각 어떻게 되겠느냐. 자, 그래서 원가 100에서 상각비용 20을 빼면 1차 연도 말 장부금액 80만원짜리가 공정가치 78만원짜리가 되었죠. 그래서 2만원만큼 재평가 손실 비용 처리가 되겠고요. 그 다음 2002년도에는 재평가액 78만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잔존 내용연수 4년 적용을 하면 2차년도 상각비용은 19만 5천원입니다. 그래서 2차 연도 말 장부금액 58만 5천원짜리가 공정가치 61만원짜리가 되었죠. 그래서 2만 5천원 올라갔는데 이 금액 모두 수익 아니죠. 모두 재평가 잉여금 아니죠. 전개 인식이 되었던 재평가 손실 금액만큼 재평가액 단기 수익으로 인식을 한다고 하였고, 요 금액을 초과하여 더 올라간 부분은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 이익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재평가와 관련하여 인식할 수익은 2만원이고요. 기타 포괄 이익은 5천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만원이 되겠습니다. if 만약에 이 평가자가 없다고 한다면, 즉 2002년도 인식할 당기손익이라고 한다면 상각비용 19만 5천원을 추가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비용이고, 그리고 재평가액 수익은 2만원이죠. 퉁치면은 비용이 17만 5천원만큼 더 커요. 이때는 단기손실 17만 5천원이 되겠죠. 근데 여기 콕 집어서 평가자가 들어가 있으니 상각비용 19만 5천원은 반영해선 안 됩니다. 주의해 줘야 되겠죠. 자, 다음 손상과 관련된 종합문제입니다. 2001년 초 기계장치를 취득을 했는데 원가 3,600, 잔존가치 없고요. 내용연수 5년, 종액법 상각을 합니다. 원가 모형을 적용을 했고요. 2001년 말 손상 징후를 검토한 결과 사용가치, 순공정가치 1,500, 1,600입니다. 큰 금액이라고 되죠. 그래서 1,600원이 횟수 가능액이고, 그래서 손상차손 인식을 했고요. 2차 연도 말 횟수 가능액이 2,200으로 회복이 되었답니다. 그러면 펀뜩 한도 금액을 먼저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자, 아무튼 이에 대한 내용으로서 옳지 아니한 것은, 자, 종합 문제이니까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윤곽 잡는다면은요, 원가 3,600원이고 나누기 5년 하면 상각비용 720원입니다. 그래서 1번 문항 상각비용은 720원이다. 맞죠? 그 다음 장부금액 2,880원짜리가 횟수가능에 1,600원으로 떨어졌네요. 손상차손 1,280원입니다. 그래서 2번 문항 횟수가능엔 1,600원도 맞고 3번 문항 손상차손 1,280원도 맞는 내용입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횟수가능에 1,600원을 기준으로 하여서 나누기 4년 해서 상각비용 400원 인식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감가상각비의 400원 400 문항도 맞으니까 결국 5번 문항이 틀렸다는 건데, 한도 금액이 2,160원입니다. 근데 2,200 회복이 되었으니까 한도까지만 환입을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환입 금액은 1,200원이 2,160원, 환입 금액은 960원이지 1,000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내용은 5번 문항,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
당좌 비율과 유동 비율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세는 현재 당좌 자산 1,500, 재고 자산 500 하면은 유동 자산은 2,000원이죠. 유동부채 1,000원을 보유하고 있고요. 다음 거래를 추가 반영할 경우 당좌 비율, 유동 비율은 각각 몇 %가 되겠느냐. 자, 첫 번째 거래 내용은 매출 채권 200원을 현금으로 회수했답니다. 그러면 매출 채권이 감소하고 현금이 증가겠죠. 또한 상품 300원을 현금으로 취득을 했답니다. 그러면 상품은 증가하고 돈 주고 샀으니까 현금은 감소가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당좌 비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거래를 반영하기 전 분모인 유동부채는 1,000원이고요. 네, 이 두 개 거래 아무리 살펴봐도 유동부채는 무관하네요. 그리고 당좌 비율 분자 당좌 자산 1,500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 두 개 거래 내용을 반영을 시키게 되겠는데, 자, 매출 채권도 당좌 자산이고 현금도 당좌 자산입니다. 그래서 매출 채권 200원 현금 회수한 거는 당좌 자산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데 반면 상품 300원을 현금으로 취득을 했대요. 상품은 당좌 자산이 아니에요. 내 돈 주고 샀죠. 얘는 당좌 자산이 감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 내용을 추가 반영을 하면 분자 내용은 1,200원, 분모는 변함없이 1,000원. 그래서 당좌 비율은 120%입니다. 와우! 이거 하나만 구해도 정답이 2번이 나오네요. 자, 공부할 겸 유동 비율 한번 살펴보죠. 자, 종전의 유동 비율은 분모 유동부채 1,000원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1,500, 500원 더해주면은 2,000원입니다. 여기에 추가 매출 채권 200 현금 회수한다면 유동자산 200 증가함과 동시에 유동자산 200이 동시에 감소가 됩니다.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또한 상품 300을 현금 취득을 했을 때 상품 유동자산이 증가하고 현금 유동자산이 300원이 동시에 감소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되겠네요. 그래서 똑같이 200%가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다음번 문제는 사채 상환과 관련된 응용 문제입니다. 객관식 문제집에서 푸른 바 있습니다. 2001년 1월 1일 사채 액면가 100, 표시이자율 연 8%, 8만원이고요. 매년 말 이자 측은 만기 3년인데 발행가액이 주어졌네요. 95만 264원에 할인 발행이 되었고 2년 후인 2003년 6월 1일 전액 상환을 하였고 이 상환 직전까지 인식한 총 이자 비용, 즉 2년분치 이자 비용은 19만 1,555원이었습니다. 이때 사채 상환 손실이 먼저 주어졌죠. 그래서 까꾸르면은 응용 문제. 그래서 지급한 현금 상환 금액은 얼마가 되겠느냐. 자, 먼저 상환 손실이 자리에 먼저 주어졌죠. 그리고 상환 금액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핵심은 상환 직전에 장부 금액을 구하는 게 핵심이 되겠는데요. 자, 2년분치 이자 비용이 19만 1,555원 주어졌고요. 빼기 2년분치 현찰 이자 1년분치가 8만원이니 2년분치는 16만원입니다. 빼면 2년분치 사채 한행발행 차금 상각금액은 31,555원이고요. 기본소 그리고 문제집 할 때 상당히 제가 강조한 부분이 있죠. 직전 장부금액에다가 95만 263원 예, 상각금액을 더해준다면 그 다음번 장부금액이 계산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발행일 현재 장부금액에다가 2년분치 상각액을 더해준다면 2년 후에 장부금액이 98만 1,818원이 계산이 되겠고요. 상환 손실이 주어졌으니 돈을 더 주고 비싸게 상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금액을 더해준다면 상환 금액은 99만원이 계산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현금과 예금 응용 문제이지만 현금과 예금 자체가 쉬운 문제이니 아무리 응용 문제가 할지라도 쉬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2001년 말 BS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먼저 주어졌어요. 대개 일반 형태의 문제라면 요 금액을 구하는 건데 거꾸로 이 금액이 먼저 주어졌고 다음 자료 이용을 할 때 외국환 통화는 몇 달러가 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에 외국환 통화가 물음표가 되어 있죠. 단 기준 환율은 1달러 대 1,100원이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외국환 통화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들 중에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속하는 것들 모조리 다 체크해서 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었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외국환 통화를 더한 게 자료에 주어진 3만원입니다. 그래서 3만원에서 외국환 통화를 뺀 나머지 현금 금액을 빼준다면 외국환 통화 금액은 17,600원이 나오겠고요. 나누기 1달러 대 1,100원 나누게 준다면 16달러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현금에 속하는 항목 잠깐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지점 전도금, 우편한 증서, 전신한 증서, 당좌예금, 보통예금, 현금이고 선열자 수표는 아닙니다. 매출 채권이 되겠고요. 만기가 도래한 국채이자표도 통화대용증권 현금 중에 하나가 되겠고 배당금 지급 통지표도 현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차익증은 현금이 아니라고 알렸죠. 양도성예금 증서인데 취득은 12월 1일, 만기는 내년 1월 31일, 취득으로부터 만기가 2달뿐이 안 되죠. 3개월 이내이니 얘도 현금성 자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원가 회계입니다. 75번. 관세는 제품 ABC 생산 판매하고 있고 3월 제품 관련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그래서 각 제품별 한 개당 판매 단가, 한 개당 변동비, 고정비가 주어져 있고요. ABC의 매출 구성비가 3대 2대 5대 중요한 정보, 매출액 기준이죠. 그래서 공헌이익률을 먼저 계산을 하여서 여기 매출 배합 비율에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아무튼 3월 세후 순이익 12,000원을 달성하기 위한 총 매출액은 얼마가 되어지느냐? 세율은 40%입니다. 자, 먼저 세후 순이익 12,000원을 나누기 1- 법인세율 해가지고 세전 순이익 2만원 먼저 구했고요. 매출 배합 비율이 매출액 기준이니 각 제품별 공헌이익률을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자, A제품 판매단가 150원과 변동비 105원입니다. 빼면 한 개당 공헌이익은 45원이고요. 나누기 150원 해주면은 공헌이익률 30%입니다. B제품 그냥 20%가 그냥 보이네요. 그리고 C제품도 그냥 보입니다. 반반이죠. 그래서 B제품은 20%, C제품은 50%입니다. 이 각 제품별 공헌이익률을 매출 배합 비율 3대 2대 5, 즉 30%, 20%, 50%를 각각 각 제품별 공헌이익률에다가 적용을 해준다면 가중평균 공헌이익률은 38%입니다. 그래서 세전이익 2만원에다가 고정비 18,000원 더하고 나누기 공헌이익률 38%로 나누게 해준다면 이 목표익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매출액은 10만원이 계산이 되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추가 기타 출제 가능성 있는 부분으로서 각 제품별 매출액이 출제가 되어진다면 이 10만원에다가 매출액 기준 매출 배합 비율 3대 2대 5 적용하면 A는 3만원, B는 2만원이고 C는 5만원으로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번 문제는 직접 배분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문제인데 하나가 좀 추가된 자료가 부문 공통원가가 추가가 되었고요. 이 부문 공통원가는
점유 면적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10, 20, 30, 40. 그래서 이 비율대로 먼저 각 부문에다가 배부해 줘야 되겠고, 보조 부문 원가는 S1은 기계시간, S2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직접 배부법을 사용을 하여 제조 부문에 배부합니다. 이때 제조 부문 P1에 배부가 된 후 총 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자, 먼저 부문 공통원가 10만 원을 점유 면적에 따라 가지고 각 부문에다가 배분을 해줍니다. 딱 요 비율 관계 그냥 주어졌죠. 해준다면 S1은 만원, S2는 2만원이고, 그리고 P1은, P1이죠. 3만원이고, P2는 4만원, 이렇게 이제 배부가 됩니다. 그 다음, 보조 부문. 이 부문 공통원가 배부하기 전 S1의 개별원가 24만원에다가 공통원가 만원 배부받으면 25만원이고, S2도 이 부문 공통원가 배부되기 전 S2 자체 원가가 16만원이고요. 배분받은 금액 2만원 더해주면은 18만원이죠. 그래서 이 보조 부문비를 P1, P2에다가 직접 배분을 해줍니다. 자, P1이 출제가 되었으니까 P1만 한번 구하도록 하죠. P2가 궁금하시면은 여기 해설 부분을 참조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S1 25만원인데 S1은 기계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한다고 그랬죠. P1, P2 각각 똑같이 400시간입니다. 반반입니다. 50%. 그래서 12만 5천원이 배부가 되겠고, S2는 18만원인데 얘는 전력량을 기준으로 해서 배부해준다. P1 300이고요. P2는 200입니다. 합계가 500분지 P1은 300이죠. 60%입니다. 그래서 18만원 60%, 10만 8천원이 P1 쪽에 배부가 되어서 P1에 배부가 되는 보조 부문비는 23만 3천원인데 얘가 출제된 게 아니죠. P1 자체에서 발생된 40만원에다가 공통원가 만원 배분받은 금액 3만원까지 더해준다면 43만원이고요. 보조 부문비 배분받은 금액까지 더해준다면 P1의 보조 부문비 배부 후에 총 원가는 66만 3천원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결합 원가 계산에 대한 변형 응용 문제가 되겠는데요. 2001년 초 설립된 관세는 결합된 화학 처리 공정을 통해 두 개 연산품 A, B 생산을 합니다. A는 분리점에서 판매가 되어지는데 B는 추가 가공을 거쳐 판매가 된대요.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답니다. A 보니까 생산량은 1200인데 기말은 200이죠. 판매량은 1000kg이 판매가 됐다는 얘기고, B는 생산량은 800인데 기말 재고량은 100kg입니다. 판매 수량은 700kg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총 결합원가는 4만원이고 이 제품에 대한 추가 가공 원가가 16,000원입니다. 이때 순실현가치법 배부할 때 2001년도 매출 원가는 얼마가 되겠느냐. 그래서 A, B의 순실현가치를 먼저 한번 구해 봐야 되겠네요. A는 1200kg 곱하기 100원 해주면은 12만원이고요. B는 800kg 곱하기 120원 해주면은 96,000원인데 빼기 추가 가공원가 16,000원 빼면 순실현가치는 8만원이죠. 그래서 합계는 20만원입니다. 요 비율에 비해서 결합원가 4만원을 이제 배부해 준다면 A쪽은 60%이니 24,000원이고 B는 40%이니 16,000원이 배부가 됩니다. 자, 매출원가 계산 한번 해보죠. A의 제조 원가는 추가 가공 원가가 없으니까 24,000원이고요. 그 다음 나누기 생산량 1200kg이고요. 곱하기 판매 수량은 1000kg입니다. 이렇게 해주면은 매출원가는 2만원이고요. 자, B는 배분된 결합원가 16,000원에다가 추가 가공원가 16,000원 더해주면은 32,000원이고요. 그
그 다음에 나누기 생산량 800 중에서 판매 수량은 700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은 B의 매출 원가는 28,000원입니다. 그래서 토탈 매출 원가는 48,000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관세사 2021년도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 부분은 총 3번 나눠가지고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번 영상은 말도 많고 탓도 많은 감정평가사 2020년도 기출문제를 해설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부분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